안녕하십니까. 예, 어저께는 그 하나님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사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매스컴에 스타가 된 사람이 문재인도 아니고 이게 조국이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 조국 사주를 이렇게 옛날서부터는 좀 알고 있었지만은 에이 그냥 이 사람 뭐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블로그에 많이 올리니까 뭐 그냥 여러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하고 저기 하면서 제가 이제 올리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하드 스타가 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성격이길래 문재인과 같이 꼴통짓을 하면서 자기가 자퇴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선 계속 가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문재인처럼 이 사람도 무슨 성격인가 알고 싶어서 내가 오늘 좀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운이 언제까지 가나 안 그걸 또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보통 조국 그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그 관상학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뜯어봤어요. 그래서 뜯어봐가지고서 요번에는 관상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오늘 이 동영상 올리는 거예요. 사주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는 오행론입니다. 천간 10개, 지지 12개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이렇게 해가지고선 임계 이렇게 해가지고 천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 12개 있는 거를 일단은 그것이 서로 이제 그 조합이 되면 60개가 되죠. 그 60개가 이게 조합돼서 나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천간에 있는 뭐 간목이다, 을목이다, 이 사람처럼 경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일간에 내가 무엇이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그 속성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냥 그렇게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일간이 이 사람은 경금이다 하듯이 간목 일간에 있는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을목 일간의 성격이 다르고 병화 일간의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일간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토거든요. 그러면 무토의 성격은 뭐고 경금 때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있어요. 이 간목일 경우에는 보통 뭐냐면 이렇게 곡지 커다 이렇게 가지고서 대개 이제 이 저기를 따집니다. 의리 같은 걸 많이 따져요. 의리 같은 걸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지식 같은 거를 많이 따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병화나 정화 이런 사람들은 화성이라 이렇게 하지 예의를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무토, 기토 이런 사람들은 신형, 의리 이걸 또 많이 따져. 이 경금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의협적인 걸 많이 따집니다.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는 좀 얼크렁덜크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사교적이 유교적이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흐르는 머리 휘전이 되게 빠르고 이런 식의 이제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쉽게 하면은 이 오행론에 나타나는 내 일간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A형 있다, B형 있다, O형 있다, AB형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주에는 그 천간에 그 10가지 그 오행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거면은 그 사람의 그 혈액행 것처럼 10가지 속성에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도 양일간, 갑병 그 다음에 무, 경, 임 이런 것들은 양일간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남자답게 좀 통이 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넓고. 근데 이게 을목이다, 그 다음에 정화다, 기토다, 개수다, 신금이다 이런 식의 했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세밀하고 되게 좀 이렇게 작은 의미가 좀 있죠. 여성스럽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오행론은 반드시 공부해가지고 그 속성을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12가지도 자축이며 진사며 쭉 했을 때 자수는 어떻고 축토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축 인목에는 뭐가 있고 묘목에는 뭐가 있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다 그 성격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 이걸 다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지지에서는 오행론상에
지장간을 상당히 그걸 이렇게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여기서 설명할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술토대운이 왔는데 진술충돼가지고 어떻게 변동되게 하냐는 거는 이 지장간끼리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그 속성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주는 오행론 해가지고선 지금의 제가 얘기하는 천간의 10개, 지지의 12개 이 속성을 낱낱이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옛날 지금은 저 교보문고 없는 건데 그 최양림이 쓴 사주정예라는 책에 그걸 상당히 학술적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면 육신론입니다. 육신론은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경금이죠.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그 천간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지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그 육신론을 따져야 돼요. 그 육신론은 관성, 인수, 비겁, 식상, 그 다음에 그 재성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관성도 평관, 정관, 그 다음에 그 인수도 정인, 편인, 또 비겁도 비견, 겁재, 그 다음에 식신, 상관, 그러니까 편재, 정재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2가지인데 거기서 인수 같은 경우는 한권을 포함되어 60년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다 공부해가지고 60년의 속성이 어떻다 하는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이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비견이죠. 요거는 정제죠. 요거는 정관이죠. 이게 지지도 이거는 편제고 요거는 편인이고 요거는 평관이고 요거는 정관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간이지 어떤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60년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행론의 그 천간과 지지의 그 속성을 다 10개 12개, 22개의 속성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육신상의 그 12가지 그러니까는 평관, 정관, 정인, 편인, 그 다음에 비겁, 인수,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이렇게 아주 10가지 그 그러니까 육신론도 낱낱이 그 속성을 먼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축적을 해놔야 기본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기본직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그까지 공부하고 나면은 신강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용신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전개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냐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는 게 운송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어떠한 형태로서 이 정도, 그러니까 정적인 형태로서 이 경금 일간이 그 12운선 중에 어떤 형상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12운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일간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형성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절묘, 그 다음에 그 묘태, 병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쭉 나오는 이거 관대장사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거 때는 그 일간 위주로 보게 되는데 장생일 때는 뭐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양일 때는 어떤 작용하고 절일 때는 어떤 묘 때 하는 거는 요거는 12운상 상태에 이거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때 얘기를 했지만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장기, 말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의 경금 일간이 어떻게 나한테 세력을 미쳐서 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조상이고 요거는 부모 형제 얘기고 요거는 배우자고 이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12운생에 나타나는 요걸로 해가지고선 이 사람의 배우자분은 어떤 세력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그다음에 시제 때는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미쳐오느냐, 가장 중요한 쉽게 말하자면 월지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오느냐, 어떤 성격으로 나한테 다가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운성론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이 운성론을 뽑아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경인이라고 하는 이 경인 일주의 성격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운성론에서 거의 파악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신살론이에요. 이거 신살론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신사래요.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12신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겁살, 천살, 지살, 뭐 망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것도 12가지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게 12신살하면 지살, 천살, 겁살, 화개인데 이거는 초년 때, 중년 때, 장년 때, 말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어떻게 이거를 작용해가지고 오느냐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동하고 변동하면서 크게 지배하는 큰 운행을 말합니다. 이 12신살 같은 경우는요. 그래가지고 운성과 신살이 믹서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큰 틀이 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명리는 고전 격국파와 현대 용신파라고 하는 큰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현대 용신파 해가지고 이게 오행론과 육신론 위주로 해가지고 그 세력을 잡아내가지고 용신을 잡아가지고 그 세운행이나 대운행에 접목해가지고 이 사람이 운이 어떻고 출세한다 돈 많이 번다 요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현대 용신론에서 그 이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운성론과 신살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고전 격국파라 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평생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몇 살까지 죽는다 이것이 전반적인 운세나 전반적인 인생을 다 논할 수 있는 것이 고전 격국파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전형적인 저기가 뭐냐면 이렇게 당사주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다운이 쓰는 인생 12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쉽게 말하자면 현대 용신파 와가지고선 이렇게 사주를 해석해내려 그러니까는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딱 태어나가지고 나이 들면은 운기 73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70% 이상은 큰 운명은 정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력하는 거는 30% 해가지고서 100% 채우거나 나쁜 거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40% 나쁜 눈으로 이렇게 커버해 나갈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 큰 틀에 정해진 70%는 고전 격국파에서 나오는 그 이론에서 거의 적용돼서 나와요. 그 이론이 뭐냐면 12운성과 12신살 이론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다운이 쓴 인생 12진법에 딱 보면요. 그 틀에 다 돌아나가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리고 글에도 써고 했지만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어플에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깔아서 이렇게 보면은 본인의 사주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다 해석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사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저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사주에 나오는 운세풀이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어떠한 식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 천을 기인 거기에는 당사주의 그 이론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플에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 그 어플 까시려가지고 본인 사주를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고전 격국파의 인생의 큰 틀에 이게 초기, 중기, 장기, 말년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전반적인 대세운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 근간이 뭐냐면 12운성과 12신살에서 적용돼서 믹스해서 나온 그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운행도 뽑고 그 다음에 이게 사주 푸는 거는 보통 뭐냐면은 이게 12운성 12신살은 옛날에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거 접목한 지는 한 10년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을 때 뭐냐면 옛날에는 이 사주 온국 뽑고 대운행 뽑고 그러면서 그냥 쭉쭉쭉 그냥 현대 용신파 해가지고 신강신약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용신 잡아내가지고 접목해가지고 그냥 올해운이 어떻고 대운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12운성 12신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신살이 있어요. 근데 이 신살이 뭐냐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이 암암리에 나의 운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어떤 영향으로 미치느냐 요걸 파악하는 게 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살에는 귀신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조상에 좋게 대해주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보이지 않게 그 영향 미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문고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천을 뭐 관기 황혼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 전반적으로 정태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오행론에서 나온 것이 이 신살론에서는 양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거기에 양념을 잘해서 그 다음에 양념이 너무 맵거나 작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요소가 이 신살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오행론에서 대운과 세운에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사고로 무슨 저기로 한다는 것이 이 신살에는 암시가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저런 예로 뭐냐면은 이 조국 같은 사주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천을기인이 있어가지고 자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되게 똑똑하게 태어나고 그런데 이게 정축일전에 이게 백호라 그래가지고 말년에 이 사람이 중병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신사 설명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선 사주는 자꾸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 이 네 가지 이론이 믹서돼 가지고선 비빔밥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내 가지고 풀어줘야만이 제대로 푼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동영상을 여러 가지로 보고 막 이렇게 보려고 하더라도 보통 오행론하고 육신론에서만 옴딱좀딱 해가지고선 그냥 막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걸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는 그 사주를 이렇게 하는 이론이나 그 전반적인 기초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국 사주가 어떻게 되면 1965년 4월 6일에요. 그 양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게 그 많은 이제 동영상이나 그 카페나 블로그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 사람이 이제 관운이 여기에 이제 사화만 평관이 되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관성이나 평관 이게 관성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교수도 됐고 지금 법무부 장관 됐고 이렇게 그 관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보통 이게 옷이라든가 이게 관성을 시제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봤는데 이 관성이 시지에 있으면 이 지지에 있으면 공망이 돼요. 공망이 되면은 시지가 공망이 되면 첫 번째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고 이제 결혼이 별로 안 좋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들 있고 딸 있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되게 이제 그 자식 관계도 좋고 그러니까는 지지의 이 화성으로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편관 이게 편관이 여기 있고 하지만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교수를 하거나 그러면 관료직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유치역컨대 가장 적용한 것이 이게 정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축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정축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 자식들 관계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축시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 빼놓고 봐도 전반적인 인생의 거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주가 을사, 경진, 경인, 그 다음에 시가 축시면 정축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고 대운행은 제로가 되죠. 그래가지고 기묘 무인행은 역행운으로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55세, 지금은 55세, 이게 우리는 명리 나이는 55세 해가지고 술토 대운이 온 겁니다. 술토 대운이 왔죠. 술토 대운이 와가지고선 이렇게 저기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신사 12운성은 장생, 양, 절, 묘 이렇게 되고 12신사는 지살, 전살, 겁사, 화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신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12운생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장생이자 학당 그리고 다 여기 관성이 이렇게 딱 되어 있고 하면은 관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렇게 장생이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양이라고 월지가 양이면 거의 장남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문 중에 뭐 아들이라든가 이렇게 대대손자 이렇게 장남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이라 그러면요. 그리고 장생은 여기 연재 있으면 어렸을 때 되게 공부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저기 어려서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답니다.
잘해가지고선 그 뭐랄까 일찍 학교를 가가지고 이렇게 그 대학 서울 법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이 지살이 있고 장생 있고 학당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암도 뭐 이런 식이 있으면은 뭐냐면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일찍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선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잘합니다. 이거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게 얼지 양으로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일제 양이면은 여자가 일제 양이면 이게 장남한테 씩가거나 이게 문중한테 씩간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얼지가 양인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봉사적이면서도 장남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어떤 그 뼈대에 있는 집안에 그 장손으로 태어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월지에 이게 천살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양간의 명예 욕심이 강합니다. 좀 이렇게 뻗팅기고 그런 거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저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50세에 술토 대운이 와 있다. 55세 술토 대운이 왔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이 사제 용신을 잡아내고 이제 격국을 알아야 되죠. 오행구생으로 보면은 화, 토, 금, 수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을 보이는 수성이 없어요. 수성은 이제 정축에서 이제 계신 게 개수가 있고 진토 속에 개가 있어가지고 은근히 이런 식의 개수만 이렇게 있지만은 상당히 보이는 수성이 없어 약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그 사주에 식상이 없는 사주들이면 이렇게 장사 수단이 없어요 별로. 장사 수단이 없고 또 재물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질 않고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고 이런 식으로 쿵쾅쿵쾅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식상이 없는 사주는 대부분 이렇게 장사 수단이나 장사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재성은 또 별개입니다. 이 사주의 재성은 그 일지에 있고 연간에 투관되어 있잖아요. 연간에 투관되어 있고 하는데 일지에 이 재성이 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부인이나 배우자가 이 장사나 경제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제 연간에 을경 이렇게 돼가지고선 그 자기가 이렇게 그 재성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국가나 큰 기관에 녹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게 을경해가지고 쟁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성이 돼 있고 축진파가 돼 있죠. 이렇게 축진파가 돼 있죠. 그래도 이 사주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진토가 편인이면서 경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주는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니까 능히 재성하고 관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 사주에서 용신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관성이 첫 번째 용신 잡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걸 잡는 게 또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정제도 투관되어 있고 그 정관도 이렇게 투관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축실 경우로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정관도 투관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관성을 먼저 잡는 게 원칙이니까 이 정관이 용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선으로서는 이게 을목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두 번째 용신이 되죠. 근데 천간에 투관돼 있어도 이것처럼 이렇게 을경 합해가지고 합이 돼가지고 잡히면은 이 용신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 정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용신 잡을 때 그런 게 있죠. 이게 이 사주는 그 비록 이게 그 관성하고 재성이 투관돼 있어요. 둘 다 용신을 잡을 만한데 이 을목은 경금한테 잡혀가지고선 그 용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그 연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자기 재성이 되면요 거의 공직이나 큰 대기업이나 그 어떤 기관에 속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알차게 소득을 올리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도 이 사주는 신강하면서도 이게 이제 격은 진토 속에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어요. 남들은 뭐 이거 뭐 많은 거 가지고 자꾸 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틀린 이론은 아닌데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학술적이고 원칙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얼지의 지장간성에 포함되어 있는 오행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그걸 격구로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을계부 해가지고 이게 을목이 연간에 딱 투관되니까는 이 격은 무조건 정제격이에요. 이 정제격이라면은 이 사람의 기본 성격을 말합니다. 경인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걸 성격을 얘기해주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제격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표출되고 나타나냐 이런 거죠. 이게 정제격이 쉽게 말하면 상당히 알뜰하고 양심적이고 세밀하고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국무총리들이 정제격이거든요. 이게 근데 정제격이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이게 조국이가 이렇게 문재인하고 저기 앞잡이 돼가지고선 그 총대 메고 건대가지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이상한 말 딱 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조용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이거 세밀하고 양심적이고 뭐 그런 거에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제격이면서도 무슨 얘기, 그러니까 신강한 정제격 용정관사주죠. 그건 내가 이제 용신이 정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강하면서도 정관 일이 귀격이라는 귀한 사주예요. 귀하게 보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서도 이 사주의 특성을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왜 이 사람이 그 부인한테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이 막 이게 발표나고 이런데도 자기가 자신 삿대 안 하고 버티며 가는 이유를 내가 이 사주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보통 을경 합의되면요, 이게 인이지엽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의협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꽁한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누가 못 보면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을경이요. 그래가지고 의협심이 이렇게 이런 식이 돼 있으면 거의 형사나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대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사법고시에 패스를 못하고선 관료 쪽으로 나거나 교수 쪽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을경합의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이 직업궁인 얼지에 천살이 있으면요, 이 천살이 많이 뭐냐면 이렇게 명예 욕심이 되게 강해요. 빨튕기고 명예 욕심이 갖고 약간 천부적인 고독살이가 철학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갖고 그래, 이 천살이 있으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처신할 때는 은근히 이 명예 욕심이 많고요, 남한테 굴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천살이요. 그래가지고 천살이요. 그러나 가장 또 좋은 뭐냐면은 문재인한테도 있는 이 심수라는 게 있어요. 심수라는 게 뭐냐면요, 딱 저기에 파묻혀가지고 남을 안 봅니다. 무조건 자기 자아심이 똑똑하고 아주 자아심이 되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요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기는 안 됐습니다, 이 심수가요. 그 사주 딱 뽑아가지고 이건 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일지에 나타나는 이게 특징적인 신살이거든요. 이 심수가 있으면 나는 아주 제껴놓습니다. 이 새끼 이거 보통 이거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이게 그냥 이기주의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거의 다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거죠. 쉽게 말하면 조국이도 이게 있어요. 이게 특성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의협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굴림을 하고 명예욕심도 좋고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게 저기 하는데 이게 그 사주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시지가 묘가 섞이면 심역격이라 그래요. 심역격이라는데 이거는 자꾸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덤이나 창고에 갇혀지는데 이런 형상으로 살고 좀 음침하게 살고 이제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술축이나 이게 축실성해가지고 이렇게 탕 치면은요,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사건이 탕 터져 나와가지고서 이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뭐냐면은 저기에요, 이렇게 축진해고 진술충 돼가지고선 진술충이 돼서 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지금에 이렇게 문재인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갔다면 이게 지금의 진술충의 운이 와서 그런 겁니다. 이게 심역격에 진술충이 오고 이게 운에서 이렇게 딱 오면은 이렇게 탕 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에는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고 여기는 신용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둘이 탕 치면요, 이 정화라는 관상이 탕 튀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득세시키는 그런 운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변대해서 가는 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운상에 이렇게 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올해가 이제 기해년이에요. 기해년.
기해년이면 이 기해년을 이렇게 딱 갖다가 천간하고 지지에 이렇게 딱 이게 한몫시켜 보면은 기해 이렇게 문소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인수가 오면서 관인상생에서 와가지고 이게 딱 뜨는 운이구나 이 기해. 그러면서 해수가 오면서 진의 원진이 돼 인의 하목이 되니까 이렇게 어떤 새로운 환경에 딱 접어들면서 가는데 사회적으로 진의 원진 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해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해운은 오행문적으로 딱 보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가지고선 막 원활하게 이어져 가는데 이 월지를 보니까 진의 원진이 돼가지고 사회적이나 여러 여건이 상당히 시끄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해수는 임목하고 합의대를 딱 보는데 이건 부인 쪽에서 상당히 물질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일이 볼록볼록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의 해석으로 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저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 경자년이 되면은 그냥 오행산의 그 60년의 이론을 딱 얘기면은 누구하고 같이 이게 경자하면은 누구하고 같이 적당히 수익을 이루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자수가 이 사람한테는 상관이기 때문에 명예적인 측면에는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좀 소멸 이렇게 조금 쇠퇴해 갑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적당히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어져 가죠. 이어져 가는데 이 쉽게 말하면 명예적인 측면에 이런 것은 자꾸 쇠퇴해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1021년에 신축년이 딱 되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대하려고 하면서 자기의 신강한 사주에 다시 이제 비겁하고 인수가 딱 오면요 약간 무리수적인 저기 측면이 나타나가지고선 이게 꼬로로 이게 이제 적이 돼버려 이게 쉽게 말하자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죠. 축진파돼가지고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이가 잘해야 내년 한 1년 조금 후년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법무부 장관 후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제 명예적인 측면에서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신자진해가지고 수성이 많이 오면은 수성은 자기는 재물은 오지만은 명예는 이게 몰락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한 1년 정도는 어떻게 버티며 누구 같이 일을 하더라도 자꾸 명예적인 측면에 이름적인 측면에서는 오명을 남기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내년 말이나 후년쯤 되면은 땅 해가지고 이 사람이 끝나버려요. 법무장관 이것도 이제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서 2022년 되면은 대선도 있고 하는 그 시기 되면은 이 사람은 꼬르륵 해가지고 그냥 물질 만지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교수로 가가지고서 그냥 산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세운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게 성격하고 이 사람의 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국이는 길어봐야 1년 좀 넘게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동안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명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해묘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배우자거든요. 이인에 합의돼가지고 배우자 측면에서는 물질적인 측면이나 어떤 안 좋은 것을 자꾸 별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요까지는 그 사람의 운을 얘기했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관상쟁이는 안 해요. 근데 뭐냐면은 사주를 지금까지 횟수로 26년 동안에 제가 사주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많이 풀어주고 한 6,000명 넘게 내가 많은 사람들 풀어주니까는 자연스럽게 관상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관상학 책도 조금 한 두세 권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조국의 관상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조국의 관상을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딱 이 사람의 특징을 딱 얘기를 할게요. 전반적인 관상을 다 보면은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사주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사주에는 이게 보면은 이게 천을 길고 홍란이 있어가지고 잘생기게 나타나 압록이다, 관기다, 천을이다, 홍란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잘생기고 특히 압록이 있으면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뭘 끌어당기는 이런 식의 유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이거 또 요거에서 신사를 또 얘기하냐면
문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화인이고 장생이 크면 이렇게 집안 유지적으로 되게 이제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금이고 오면서 이제 백호가 있고 유화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이렇게 거의 이제 대장암 쪽으로 이렇게 위험합니다. 대장암하고 폐 쪽입니다. 대장암 쪽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요. 대장암 쪽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데 유화가 있어가지고 신장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 대장암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신설상에 나오는 이 사람 저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의 나타나는 저기를 보면은 뭐 천일이다, 홍란이다, 그다음에 압록이다, 뭐 관기다 이런 거 보면은 생김새이 상당히 귀한 상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이게 정관이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그 얼굴 다듬은형으로 잘생긴 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조국의 얼굴 딱 봤을 때는요. 잘생겼다, 계집애처럼 잘생겼다 이걸 딱 느껴요. 근데 이게 자꾸 뜯어보면은 실증나는 관상입니다. 그게 왜 거기서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 이제 관상에서 딱 나타나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이마는 넓고 뭐는데 이게 하관이 급해요. 이렇게 하관이 급합니다. 하관이 급하면요 관상에서 가장 큰 점이 배반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승깔제를 해가지고서 그 군주를 배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가지고 옛날서부터 이 하관이 뾰족한 사람은 되게 조심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코가 앞에서 보면 우뚝 서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이게 오뚝이 고저렇게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보통 말하는 그 남자가 여자 평가할 때마다 콧대가 세구나 그런 식의 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뜯어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전부 얼굴 관상은 처음은 좋게 보이나 점차 이 관상이 싫어지는 관상이에요. 그거는요 살아가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길게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못생겼어도 처음에 못생겨도 자꾸 덕이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관상이 있고요. 이 조국 관상처럼 처음에는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는데도 자꾸 보면은 점차 뭐가 되냐면은 그 싫어지는 관상이 있습니다. 이 조국 관상이 그런 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옛날에 딱 봤을 때 이건 기생 오래비 관상이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말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이 사람의 장점은 넓은 이마하고 눈썹입니다. 눈썹. 그 다음에 이게 오악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그 광대뼈고, 그 다음에 코하고, 요거,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남이 덕을 많이 봐요. 여기도 보면 황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천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저기에도 깜빵 갈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지잘났다 학자학자 한번 깜빵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에는 있었지만은 앞으로 다시 이제 깜빵 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황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왕한테 이게 택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요. 이 황혼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윗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탁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게 이 오악이 이렇게 쉽게 이마가 넓고 광대뼈 있고 요것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덕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눈썹이라는 건 천복이라 그러는데 이 눈썹이 이렇게 딱 이렇게 터져가지고서 이 사람이 천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하늘 덕을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이 사람이 저기예요. 이마가 넓게 발달하는 사람은 다 똑똑해요. 어려서 또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똑똑하고 뭐랄까 명석하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식의 것이 이마가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있죠. 그것이 뜯어보면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단점이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관이 급하다는 건 얘기를 했죠. 또 하나는 칼귀예요. 이 사람이 칼귀입니다. 귀를 잘 보시라고요. 귀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귓볼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칼귀가 되게 상당히 성격이 날카롭습니다. 그거는 여기 을경합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심소고를 이렇게 일목상태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것이 귓볼이 없고 이렇게 탁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귀가 이제 그 온숭이 긴가 쥐기처럼 이렇게 탁 저기 돼가지고 되게 영특하거나 그거는 나타나죠. 영특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칼기입니다. 이게 귓볼이 없어요. 잘 보시면 귓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되게 날카롭고요. 쉽게 말년에 인덕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좋은 곳이 그 좋게 잘생긴 얼굴에 나타나지만은 이렇게 전반적인 관상에서는 조금 하관이 급하고 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자기밖에 좀 모르면서 조금 말년에는 조금 불우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사주죠. 실상은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 60세 넘어서는 계유 임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관운이 없어요. 그 이 저기 60세 이상 이후부터는 이 사람 관운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게 재물만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잘해 교수짓이나 하면서 이렇게 말년을 사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일지가 겁살이에요. 겁살이 경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인사형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 겁살이 대부분 이렇게 부인이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사고 나는 수가 좀 있어요. 그러면 불길한 얘기는 요까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일지에 겁살이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뭐 저기 오는 거 있고 백호가 있으면은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암 같은 중병이 갑자기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 이 사주풀이를 보고 했으면은 그 저기 사주 의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는 3만 원 받고요. 그 길게 지금처럼 길게 풀이해 주는 건 5만 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010-773-3281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의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